환자분이 너무 무리하게 만지다 보면은 터져가지고 막 조직 사이사이에 박혀버리고.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익균입니다. 오늘은 히알라제 시술 후에 마사지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이고 싶을 때, 얼굴에서 제거를 하고 싶을 때 가장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는 게 히알루로니데이즈라는 효소를 직접 필러에 주입하는 건데요. 히알루론산 필러와 히알루로니데이즈라는 효소가 만나게 되면은 분해가 되면서 몸으로 이제 흡수가 되게 됩니다. 필러 시술하고 나서 이제 녹이는 시술을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시술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입을 하고 나서 지그시 눌러주거나 아니면 살짝 이렇게 문질러주는 뭐 그런 마사지 같은 거를 당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다고 생각합니다. 히알라제 시술을 할 때 사실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그 약물이 이제 빨리 필러와 좀 잘 만나가지고 작용을 해서 이렇게 흡수되라고 그걸 이제 원하기 때문에 이제 마사지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환자들이 필러를 녹이고 싶다고 했을 때 의사 입장에서는 필러가 과연 어디에 주입이 되어 있을까 완전히 만져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자신이 없을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제 뭐 영상 장비, 뭐 초음파 장비나 뭐 다른 게 있지 않는 이상은 어디에 주입된지 층을 알기도 어렵고, 심지어 이제 본인이 주입한 필러도 본인은 뭐 이쪽 골막 위에 넣겠다고 했는데 뭐 실제로 거기 들어갈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연 내가 이 사람 팔자에 있는 필러를 녹이려고 했을 때 히알라제를 어디에 주입을 해야 될까 조금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뭐 어차피 녹이려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 주입은 해야 되니까 필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주입을 하고, 이제 그 주입한 히알라제랑 필러랑 이제 만나기를 원하면서 이제 뭐 좀 많이 이렇게 문지르게 되죠. 사실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뭐 필러는 여기 있는데 뭐 히알라제는 이제 이쪽에 이제 주입이 돼가지고 뭐 아무리 그걸 막 마사지를 하고 퍼뜨려도 전혀 만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필러는 이제 그대로 있게 되고, 괜히 이쪽에 조직만 조금 살짝 그 침투력이 높아진 상태로 됐다가 회복을 하게 되겠죠. 그럼 뭐 일단 뭐 환자분은 괜히 반을 찔려서 아프기만 하고 효과는 보지 못하고 이제 이러한 가능성이 발생을 하고, 더 안 좋은 케이스는 제 생각에는 이제 필러는 여기 있는데 히알라제가 이제 근처에 애매하게 주입이 돼가지고 이 필러의 일부분만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히알라제랑 어쨌든 만난 필러는 조금 그 딱딱한 성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죽처럼 조금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마사지를 너무 이제 세게 해버리면은 주변의 조직의 어떤 그 침투력은 더 이렇게 증가된 상태에서 그런 죽처럼 변한 그 물질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를 막 퍼지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히알라제 시술하고 좀 필러가 좀 퍼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필러 한번 녹였는데 안 녹으니까 또 그냥 또 주사하고 블라인드로 또 주사하고 또 주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반복적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조직이 한번 이렇게 뭐 상처를 받았다 회복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섬유화가 일시적으로 좀 생기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하면 그런 게 더 많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시술은 단점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히알라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분말형이나 액상형 이렇게 약품 바이아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당 약물에 대한 어떤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통되는 것들은 1500 그 인터내셔널 유닛 한 병당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 이제 용법을 보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히알라제는 어떤 약물을 피부, 그러니까 표면을 통해서 이제 흡수시키고 싶을 때, 그런 연부 조직을 통해서 이제 흡수시키고 싶을 때, 우리는 이제 대부분 혈관으로 약물을 주입하거나 입으로 먹어서 위장관으로 약물을 이제 흡수를 시키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환자분들도 계시니까, 아니면 이런 피하 주입이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약물의 흡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약물이 이제 나온 거고, 그 외에는 뭐 이제 어쨌든 뭐 다른 약물들 피하 주사나 근육 주사 같은 걸 할 때 조금 더 빨리 흡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약물에 섞어서 주사하거나,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쌍꺼풀 수술이나 뭐 아니면 다쳐서 꼬맬 때 약물 투여할 때 거기에 믹스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마취를 광범위하게 좀 편하게 하고 싶을 때, 아니면 이제 어떤 약물이 이제 혈관에 있어야 되는 약물이 주변으로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라인이 빠졌다거나. 이번에 보신
분들은 뭐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수액 같은 거 맞다가 라인이 빠지면은 그게 이제 생리식염수라고 하더라도 피하 조직으로 이렇게 쫙 퍼지면서 막 붓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거를 빨리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히알라제를 주입을 하면은 그게 또 빨리 다시 쭉 그 조직이 몸 안으로 또 흡수됩니다. 뭐 이런 용도로. 이제 마지막으로 써 있는 게 이제 혈종인데, 혈종이라고 하면 이제 피가 어떤 피하 조직에 누출돼가지고 뭉친 다음에 그게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도 거기다가 이거를 주입을 하면은 이게 좀 쫙 퍼지면서 그 멍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퍼질 수 있겠지만 흡수는 빨리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필러를 녹일 때 이 약을 쓰는 건 사실 오프라벨로 쓰는 거죠. 여기 나온 적응증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의사들이 생각했을 때 이 약을 이렇게 써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의사의 어떤 재량껏 그 약을 필러를 녹이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사실 뭐 이렇게 오프라벨로 약을 쓰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안과에서 뭐 증식성 망막병증이 생겼을 때 그 혈관 그 형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입하는 것도 오프라벨을 쓰는 경우도 많고, 뭐 아니면 우리 전립선 약을 탈모약으로 쓰는 거, 비아라도 마찬가지고, 고혈압 약을 발기부전 해결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아무튼 뭐 약물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기전이 있는데, 그 기전이 뭐 인체 환자를 이제 해하지 않은 용도로 쓰게 되면은 의사가 재량껏 그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히알라제도 이제 오프라벨로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은 환자분들의 어떤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오프라벨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 필러 합병증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히알루로니데이즈를 사용하는 거는 뭐 논문으로 엄청나게 지금 10년 이상 검증이 되어 온 바가 있고요. 그 필러가 이제 히알루로니데이즈랑 만났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분해가 흡수가 된다는 것도 다 이미 연구가 돼서 실험까지 다 끝내고 이제 나오게 되는 상태죠. 아무튼 뭐 히알라제는 뭐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걸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히알라제 시술을 하고 나서 마사지를 해야 하느냐, 굳이 할 필요가 없느냐. 어떤 병원에서는 뭐 적극적으로만 마사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세수할 때도 뭐 조금도 문지르면 안 된다고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뭐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필러에 정확히 히알루로니데이즈가 주입이 된다면 굳이 뭐 마사지를 뭐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필러가 이만큼이 있는데 과연 이 구석구석에 히알루로니데이즈를 골고루 주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초음파를 보면서 주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럴 경우에는 일단 주입한 다음에 그 필러를 싸고 있는 어떤 섬유성 캡슐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살짝 해주면 그게 이제 가장 골고루 어떤 걸 섞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물에다가 어떤 설탕을 이제 탔을 때, 설탕을 타고 기다리면 결국은 뭐 농도가 어느 정도 모든 부분에서 비슷한 설탕물이 되겠지만, 조금 더 그걸 빨리 균일한 설탕물을 만들기 위해서 좀 휘저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필러 그 녹이는 이제 시술을 할 때 히알루론산 주입을 하면서 이제 그 필러 내에서 저만의 노하우로 시술을 하고 있는데, 뭐 주입을 하고 나서 얼굴에는 유지인대 같은 경막 같은 벽들이 조금씩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부학적 지식이 있는 의사가 다른 데로 퍼지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면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빨리 이제 필러를 흡수시킬 수 있고 더 작용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환자분이 그걸 더 막 빨리 녹이겠다고 이제 귀가하셔가지고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필러와 그 히알루로니데이즈가 만났을 때 바로 물로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필러에 따라서 사실 그 반응하는 정도가 매우 다르고 반응하는 시간도 매우 다르고, 필러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면 바짝 말라있던 어떤 밀가루 반죽에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말랑말랑한 이제 반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죽이 결국은 이제 밀가루 물이 되겠죠. 밀가루 물이 된 다음에 그게 이제 흡수가 되는 건데, 약간 그 애매하게 좀 찐득한 밀가루 물이 돼 있는 상태에서 환자분이 너무 그걸 무리하게 만지다 보면은 이게 정말 퍼질 수가 있습니다. 퍼져가지고 막 조직 사이사이에 박혀버리고, 왜냐면 그 히알루로니데이즈가 들어가가지고 이미 조직의 어떤 침투성이 확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막 강하게 마사지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필러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필러에 정확히 주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면은, 예전에는 C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중심 정맥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약물 같은 거를 오래 줘야 되거나 빠르게 우리 몸에 이제 작용을 시키고 싶을 때는 말초 정맥으로 주는 것보다는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 정맥을 잡아가지고 목에 있는 어떤 큰 정맥이나 최고 밑에 있는 큰 정맥으로
바로 주입할 수 있는 관을 잡는데 그 C라인 잡는다고 하거든요. C라인 잡는 게 2000년대 중반 이후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블라인드로 그냥 안 보고 그걸 이렇게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쇄골화 정맥을 블라인드로 이제 잡을 경우에는 정맥 바로 밑에 폐가 있기 때문에 합병증 중에 가장 심한 게 기흉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 과들에서는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는 빨리 그거를 바로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전공이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하면 할수록 그걸 이제 안 보고 잡는 거는 사실 점점 없어졌고요. 왜냐면 굳이 그걸 합병증의 어떤 리스크를 안고 베드사이드 잡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같이 어떤 초음파 장비가 좀 대중화되고 뭐 이렇게 접근도가 예전같이 막 어렵지 않은, 저 같은 개인 의원에서도 이런 장비를 들여놓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이제 필러를 녹일 때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사하는 거, 아니면 뭐 주사할 때도 그냥 막 주사하는 것보단 당연히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그쪽에 정확히 주입하는 게 합병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10년 뒤에는 이런 방법이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히알루론산 필러가 계속 시술이 될지, 그 전에 어떤 다른 문제가 많이 생겨서 다른 또 필러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일 때는 초음파나 아니면 다른 영상 검사, 아무튼 좀 더 정확히 그 필러에 주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주입하는 방법보다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히알라제 시술 이후에 과연 마사지를 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자료들은 있지만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해서 그게 다른 동료 의사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최익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